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허민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민 교수님은 이제 공룡 국제학술 심포지엄 조직위원장, 공룡박물관 건립기본계획연구 책임자, 또 MBC 특집 다큐멘터리 공룡 1억 년 만의 만남과 EBS 다큐멘터리 총괄 전문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지질학회 회장, 한국고생물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및 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시면서 국내외 약 60여 편의 논문과 책들을 저술을 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큰 박수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요즘 코로나로 심하죠? 심한데 공룡 시대에도 코로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조금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 식으로 듣고 후반기 말미에 여러분 질문들 들어온 걸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룡을 연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강의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질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저는 거리두기 좀 마스크 도 될까요? 벗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어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 좀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가져왔는데 다소 조금 좀 많아지더라도 여러분 한번 서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룡이란 무엇이냐라는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아, 공룡은 과연 무엇일까? 왜 내가 공룡을 좋아할까? 왜 공룡은 전 세계에 가면 왜 모든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가? 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룡을 이토록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은 심리학자들은 연구 대상이 납니다. 그 정도로 공룡에 대한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퀴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퀴즈보다는 우선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공연을 제가 가드릴게요. 이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따가 해서 나는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크다. 맞습니까? 사실 공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죠. 사람에 비해서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심지어 여러분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35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죠. 여러분이 그 영화 주라기 공원 나오는 브라키사우루스 같은 경우 또 20m짜리 이상이 되니 크죠. 일단 크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하다, 많다, 디퍼런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공룡이 지금까지 800 정도 종이 있습니다. 발굴했던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기간이 우리가 한 300만 년 보거든요. 근데 지구 45억 년, 46억 년 역사에서 공룡 차지하는 비율은 1억 6천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발굴된 공룡종은 약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70%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몫이죠. 지금 많은 종류 가운데 있는 디퍼런스인데 이 디퍼런스를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을 하여 어떤 분들 키 큰 학생하고 키 작은 학생이 있는데 왜 너는 틀리냐? 나하고 틀리다는 게 아니고 나하고 뭐가 있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룡도
뿔다리 공룡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 허리, 어깨, 뭐 모든 것이 다 뱃다리까지 다 다양하죠.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많죠. 지금은 새로 진화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옆에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사라졌다는 거죠. 초기에 1800년대 공룡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약 1250년 전에 생각했을 때는 공룡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저 그냥 이상한 파충류라든가 이상한 이상한 동물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뭔가를 발굴해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 이렇게 지금과 완전 다른 그런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용입니다. 중국에서 생각했던 여러분 용, 드라곤이라는 것이 바로 공룡은 이렇게 상당히 우리한테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동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멘틀 부부라는 이야기 자주 나오죠. 이 멘틀 부부는 한 사람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이제 같이 이제 영국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왕진을 갔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남편이 치료하고 온 사이에 밖에 서성거리던 부인이 찾는 게 첫 번째 저 오른쪽에 있는 이빨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저 이빨이 보니까 저기 무슨 이빨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공룡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큐비엔이 뭐니 여러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한 3년 후에 저게 보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자기 옆에 보고 있는 이구아나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구아나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구아나돈 이빨은 아니에요. 근데 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로부터 벨기에에서 광산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구아나돈 화석의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벨기에 왕립박물관 가면은 이구아나돈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구아나돈 이빨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마리 애닝이라는 분이 여러분 영국 가면은 남해안에 주라기 코스트라는 해안이 있어요. 선생님도 같이 지금 세계유산을 같이 하는 그 팀들인데 거기 가면은 마리 애닝 뮤지엄 박물관이 있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지난번 갔더니 거의 200주 행사를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행사할 정도로 저 여자분을 위해 사는 그 행사를 해요. 근데 저분은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아마추어예요. 동네에 사는 아줌마였어요. 근데 저분이 뭘 제일 잘했냐? 거기에 있는 주라기 시대의 그 안반에서 어룡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수집을 했고 조금 이제 발굴 비슷하게 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여러 가지 것을 세계 처음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분에 대한 그 의미는 지금도 영국에서 계속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프리카 공항을 가면은 케이프타운 쪽을 가다 보면은 커다란 와인을 파는 커다란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을 가면은 조그마한 창고 속에 엄청난 뼈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학자들 젊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앉아 쪼그리 앉아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마마라이트 랩탈 그래가지고 이것이 포유형 파충류라는 중간에 단계가 있었어요. 진화 단계에서 그 단계의 것이 거기만 나와가지고 거기를 와야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농장 주인이 계속 포도밭을 밟으다가 보니까 이런 뼈가 나와서 모아놓고 한 것이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금은 옆에 있는 이제 조그만 호텔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와인샵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짧은 이야기, 역사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좀 더 깊게 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한반도의 공룡은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한반도 공룡이 처음으로 공룡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972년 그러니까 리차드 어인이 공룡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가 1842년이니까 한 130년 후에 저희들은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뒤진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역시 잘 달리잖아요. 뭐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파편 모양에 있는 공룡알을 가지고 저게 이제 공룡알이다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의성 쪽에서 공룡뼈가 발굴돼서 조그만 박뼈 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나라 공룡뼈요 이야기를 했는데 완벽한 모양의 공룡뼈가 나온 거는 저하고 우리 제자들 함께 했던 2003년에 전남 보성에서 공룡알을 발굴 현장에서 공룡뼈를 발굴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특히 바닷가에 일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새벽에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정말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낮에는 또 더위와 싸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진행하고 여기 많은 여러분의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다 이런 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남 보성 바닷가에 3km 해안에 가면은 공룡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 숨겨놨어요. 제가 발굴한 거는 지금 한 150개 정도를 발굴해서 현재 보성에 공룡알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좀 전시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3km 해안에는 여러분을 다 남겨놨습니다. 해남도 다 남겨놨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100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뼈를 발견된 부위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모양의 뼈가 발견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종공룡 코리아나사우루스를 붙였고 보성에서 나왔으니까 보성 벤시스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이 전 세계에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공룡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경기 시아오에서 또 공룡뼈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걸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 종류로 해서 또 공룡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쪽에서 일부 용광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고기용모사우루스 밀레니엄 시대에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공룡 이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공룡 이제 공룡 알은 어쩌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룡알은 수군데서 많이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공룡알을 발굴해가지고 보여준 것은 전남 보성하고 경기 시아오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보입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전남 보성을 한번 가보면 이런 산란 지역이 있고 여기 보이나요? 공룡알 보이나요? 어디가 공룡알인가요? 그 하얗게 이거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검게 있는 껍질이 날아간 겁니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태로 처음에 야외에서 보게 됩니다. 야외를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공룡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처음 찾아봐야, 자기 눈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암석 파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광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또 알이 저기 공룡알인지, 악어알인지, 새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이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 다 걷어내면 이런 식으로 공룡알은 이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작업으로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걸 막기를 파버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특수 치과용 관련된 걸로 일을 합니다. 여기 경기 시아오에서도 공룡알 산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페도인데 아페도에서는 공룡알이 굉장히 큰 둥지가 발견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지역이 저 위에 보이는 저기 파편 껍질 하나였습니다. 전부 다 경사가 되어 있고 완벽한 경사는 이 사이에 중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니까 저 위에서부터 전부 다 발굴이 뜯어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발굴 시작했고 여기 이제 참여한 우리 목포 자연사물관의 저 제자들 연구원들하고 여기도 와 있는 우리 장성재 문기현이 광주과학관에 있는 지금 연구원들 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좀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다 전부 다 여러분 그냥 가져오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이
부러지거나 하면은 깁스하죠. 그래서 석고 깁스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이걸 그 컨테이너 포크에 들어 올려서 다시 먹고 자연에서 옮겨가지고 실내 작업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대규모 작업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룡과를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실내에 와서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굴 시작되면은 하나의 공룡알 크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공룡알은 직경이 40cm가 넘는 거의 초대형의 공룡알 등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요.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공룡알 껍질을 가지고 토닥토닥한 껍질을 가지고 이것이 공룡알인지 아니면 다른 알인지에 대한 또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룡알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에 두께가 있어요. 여러분 달걀 두께가 몇 미리 될까요? 달걀 모른 척 달걀 두께 2mm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공룡알이 전 세계에 있는 알 중에 가장 두꺼운데 공룡알이 보통 2mm에서 5mm 사이입니다. 그런 다음 달걀은 0.03 정도 되는 미리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공룡알이 이렇게 또 3단계로 껍질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룡알인지 아니면 다른 알인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 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연구를 같이 하는 거죠. 또 이거는 공룡알 둥지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북이는 어떻게 알을 낳아요? 거북이는 그렇죠. 거북이는 어쨌든 모래를 파죠. 파가지고 거기서 다 앉아서 이제 알을 낳습니다. 한 200여 개를 낳고 그 다음에 다 모래를 다 덮어버리고 가버리죠. 그러고 나면은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공룡을 제외한 다른 알들, 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알 낳는 게. 공룡만 연구하다 보면은 이 알이 규칙적이라는 얘기예요. 알이 나오는 게.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공룡 알을 할 때 돌아서 뚝뚝뚝뚝뚝 알을 낳아요. 공룡이 파충류 가운데서 약간 지능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겁니다. 공룡 나름대로 뭔가 지금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도 결국은 이제 각도까지 제거해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거 가지고 있으면 현재 여기 목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업이 어려운 작업을 거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공룡 이빨은 나름대로 수광 이빨도 나오고 용왕 이빨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발자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발자국이 많이 나온다 보니까 발자국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장벽 목록에 올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자국을 갖고 있다. 발자국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뼈만 나오면 그 몸체를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 뼈가 어떻게 움직이 두 발로 걸려, 세 발로, 네 발로 걸려, 아니면 뛰었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이런 행동 습성은 발자국이 다 나온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나오고 해서 영화도 여러분 다이노스 어드벤처 같은 영화에서는 저희들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서로 편집 교환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다 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공룡, 임룡 세 발자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서로 신종이 다 많이 붙여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반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최초 공룡 발자국은 이제 경남 고성 쪽에서 이제 발견이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한 50여 군데 이상이 발자국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전라남도 부근원에서라도 몇 군데에서 잘 나오고 있죠. 제가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해남에서 공룡 발굴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룡이라는 테마를 발굴 시작했습니다. 되게 어려웠죠. 저 젊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도 젊죠. 제가 37살 때. 그런데 저때 발굴을 시작했는데, 여기 문화재청이 문광부든 외부 인사들이 제가 나이 굉장히 많이 먹은 줄 알았대요. 하도 폼을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정말 저 발굴 시기에는 집에도 못 갈 정도로 학교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시간만 올 정도로 발굴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첫 발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도 중요했었고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많이 했고 거기 그 해남에서 광주 올라오는 사이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반대편 차를 내가 몰고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날 뻔했죠. 물론 2년 전에 3년 다 교통사고 났지만 무슨 이야기 이게 너무 이 정신이 없는 거야. 생사를 오락가락 할 정도로 피곤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이 발굴한 현장에서 3인여 명의 우리 제자들이 투입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세계에서 그 없는 가장 완벽한 모양의 공룡 발자국을 발굴하게 됐고 이 발굴이 지금 현재 해남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 위에 불빛 있는데 그 위에 부분만 가장 처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 보는 거예요. 처음에 발굴 현장에 갔을 때는 방대대로 막혀져가지고 완전히 퇴적전에 덮여 있었고 완전히 숯불밖에 없었어요. 이 숯불 속에서 저렇게 발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50m, 70m를 전부 뜯어내면서 이 현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첫 발견했을 때 저기 위에는 저희 둥그라니 그 사람 한 명 들어가면 되는 저 큰 저기 공룡 발자국이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이게 희열을 줄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반도 공룡이라는 책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거 발견한 순간 우리 학생들을 이제 두 그룹이 해가지고 저기 200m 저 뒤에서 발굴했고 나는 저는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거기에서 7명 이쪽으로 오라고 마이크로 무전으로 마이크를 했었죠. 그러면 와가지고 그때 한쪽이면 우리 눈 떠내는데 조그마한 예쁜 게 하나 나왔어요. 예쁜 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모양의 공룡 발자국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니스 우승하면은 컵에다가 맥주 붓고 막 팔죠. 저희들도 맥주 한 박스를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먹을 정도의 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발굴을 쭉 시작했고 여기는 전남 여수. 요즘은 낭도가에 다리가 낮아가지고 사도추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바다에서도 발굴했고 거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정말 완벽한 모양의 또 조광류 발자국이 나오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이게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계속 해봤는데 83m짜리 조광류 발자국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추도라는 선에서 나오고 있고 통화좀 되고 있고 그리고 경남 고성은 이제 워낙 오래돼 유명해져서 그 목긴 공룡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아주 큰 그런 용광류 목긴 공룡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걸 믿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목긴 공룡, 용광류, 종의 성을 다 아시죠?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소광류는 60공룡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이야기들이 공룡 발자국이 나와요. 이 공룡들이 집단 우르르 갔느냐 어디 이용했느냐 하는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뼈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집단으로 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들 전부 다 이런 연구 결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화수는 우리 이제 가까이 있지만은 여기는 이번에 이제 그 무등산골 유네스코 세계지구공원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가지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60공룡 발자국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가서 직접 보기는 되게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중형급의 60공룡이 이렇게 잘 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어떤 속도를 냈을까? 거기는 발자국까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0공룡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났고 과연 이들은 사냥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빠른 60공룡도 시속 20km가 못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 다 이제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는 교과서에 시속 70km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목이 크지? 머리가 크죠? 머리가 2m 넘죠? 이가 있죠? 앞손이 두 개 하나 있고 어떻게 해요? 붕붕하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정말 영화같이 잘 먹겠느냐?
이제 뒤에 여러분 한반도 공룡이라든가 전박이를 선생님 총괄 자문하면서 영화는 다릅니다. 영화는 제작자들이 꼭 바꾸고 싶어요. 용감하게. 그러지만 EBS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는 리얼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까이 아무튼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EBS에서 만든 한반도 공룡 첫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보통 테라노사우루스가 20km 정도 시속이 되면 사람이 걷는 속도는 5km밖에 안 돼요. 뛰는 것은 36km. 그런데 타조 같은 경우는 약 80km 뛰어 잘 뛰잖아요. 이런 차이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육식공룡이라고 해서 잘 뛰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로.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속도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는 발자국을 가지고 쭉 측정을 해봐서 공룡이 처음에 워킹하다가 통통 튀어가다가 휙 하는, 여러분 중간에 통통 뛰어간다는 이야기는 뭐하고 있어요?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툭툭 뛰죠. 그 중간 속도도 나오는데 갑자기 속도가 커지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 바로 쏜살같이 공격을 하는 그 자세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화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 논문을 세계 논문했는데 저 김보성 박사 저 제자가 지금 먹고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이 논문을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속도도 내고 최초의 가속도 이뤄냈다는 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저 동전 사이즈 보면은 너무 작은 채수형 그런 거 공룡 발자국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로메노사우루스 같이 이렇게 어때요? 발가락 하나가 툭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자국 두 개 디지털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나오기 때문에 다양하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이런 화석들 우리나라에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도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섬을 가면 공룡 관련 화석들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층들은 공룡 시대층이 너무 많아요. 공룡 시대층. 거기에 이제 화강 같은 암석이 튀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퇴적층을 보면 대부분 공룡 시대층이기 때문에, 백악기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다닐 때도 좀 보고 다니면 여러분들 다 살 수 있다. 임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룡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남에서 임룡을 발자국을 발견 전까지 미국의 유타에서 30개 발자국이 제일 많았어요. 개수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450개를 발견했는데 서두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해남에서는 계속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정도까지만 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포찰코아툴루스 같이 가장 큰 종류의 임룡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남 이코누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러분이 EBS 전박이고 보면 제일 먼저 날아다니는 게 있죠. 쭉 그게 해남 이코누스입니다. 해남 이코누스가 날개를 펴면은 13m 정도 되는 거대한 해남 이코누스. 여러분 영화 뭐였죠? 영화 있었잖아요. 뭐냐? 아바타죠. 아바타에서 나오는 거 있죠. 임룡 모양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다 임룡입니다. 임룡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룡이 어떻게 착취하고 다니냐 이런 게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 발굴하기 전까지는 날아다니는 임룡의 뼈는 발굴해가지고 알았지만은 임룡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가 땅에서는 어떻게 걸었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그 의견이 저 위에 임룡은 날개를 접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임룡 모양 보면은 임룡 뒤에 있는 날개 다리는 굉장히 적고 힘이 없습니다. 날개 그냥 길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무게 때문에 안 된다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앞뒷발을 같이 한 거예요. 둥탕. 그래서 임룡이 저희들이 하면서 했을 때 이 화면이 아니고 자료가 좀 어디 못 찾았는데, 그때 타임지에서 임룡에 대한 것이 첫 화보로 나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CNN도 여기서 뉴스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했을 때에서 저희들 시뮬 해봤더니 임용이 텅텅 가는 걸. 그래서 임용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헬리콥터 같이 그라운드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서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임용이 뭘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 거다. 7.3m의 보행리를 보니까 거기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더니 임용의 앞발과 뒷발을 계속 거대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지금 화성 쪽에 나오는 아주 작은 임용, 최소의 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이 지금 석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학생이 지금 올해 지금 영국에 이제 그 데이비드 어닌 쪽으로 가서 연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임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임용이 이제 발자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몰랐던 것들 우리나라에서 알기 시작한다는 것을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또 새 발자국, 지금의 새, 중생대 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새가 중생대. 이 새 발자국이 우리나라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개 정도의 신속에 나올 정도의 새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새는 일반새와 다르게 또 뭐가 달렸어요? 물갈기에 달렸죠. 그래서 물갈기에 달린 지금의 오리의 새 선조가 해남으로 한 게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간 8,500만 년 전에 나온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신종 이름 붙였고, 그 신종 이름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랜 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공룡 피부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영이라는 요즘 공룡 열정 채티고 하는 저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원래 보성에서 발굴했던 저것은 처음에는 거북인 줄 알았어요. 거북별로 생각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아주 큰 도마뱀으로 그래서 한 2m 정도 아시아 가장 큰 도마뱀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연구를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어벌이 나오고 어류 나오고 여러 가지 목자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악어 발자국도 나오고 거북 발자국도 나오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등베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각광 같은 종류 나오고 거미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절지동물의 보행원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영충이라는 아주 미세한 개영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전부 다 공룡시대, 공룡 발자국과 공룡 화석과 전부 다 같이 나온 그때다 이런 얘기죠. 저기 위에 있는 제가 오늘 왜 우리 제자 이야기 잘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질문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병도 박사님 여기 국립대구과학관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오스트라 개육충 하는데, 그 친구가 석사 들어올 때 공룡을 한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교수님 저는 조그만 대형충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대형충도 좀 했었지만, 야 그래도 지금 여기다 공룡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제가 대형충은 안 될까요? 좋지만은 중생대 개형충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암들이 딱딱해가지고 너무 작은 이 마이크로파스, 너무 작은 이런 플랑크톤 같은 걸 끄집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냐?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제자들이 전남대 졸업생 학부 졸업하고 석박사 한 친구도 많이 있지만 지방대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타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타 출신인데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공룡에다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카이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어는 또 잘해요. 자, 영어 잘하고 자기 걸 열심히 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외에서 발표하고 시작하니까 최고의 학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들은 벚꽃에서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학부형들 많이 오셨는데 스카이 오지 말고 마세요. 물론 저도 대학원도 서울대 대학 나왔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최고를 만들어내면, 지금같이 창의적인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의사가 되고 똑같이 못하는 거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공룡 보성의회가 여기 이제 보성 공룡하다 보니까 이 12겹 되는 겹이 되는 이 착착착착 되는 공룡원에 납치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우리가 쌀 켜를 이렇게 하면은 탁탁탁 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환경은 물이 흐르지 않은 환경이에요. 자, 뭐예요?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거지. 아, 내가 부활을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미가 또 핥아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사실 공룡은 여러분도 다른 파충류 마찬가지로 알을 부활하면은 그 알에 있는 모래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룡은 이 보성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시어 같은 경우는 정말 척박한 환경에 있어요. 몽골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 많은 곳은 전부 다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배가 후기에 곳곳에 화산이 폭발한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들은 숨어 들어가서 알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정말 진흙이 같이 함께 합혀진 그런 모래에서 둥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둥지에 있는 그 모래 속에 있는 것에서 이 산소가 풍부한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들이 또 같이 뭔가를 알아. 보성 같은 경우도 층이 있으면 발굴되는 현장 사이트가 거의 층과 층 사이가 또 간격이 있고 옆으로 나는 둥지 사이가 간격이 있어요. 30m씩 그것도 규칙적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다른 파충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는 저를 모성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경남 보성에서 발굴된 그 공룡 발자국을 보니까 어린 베이비 공룡하고 같은 발자국을 보니까 어른은 전부 다 호수 안, 물 쪽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안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몽골 고비 사막에서 오비랍토를 알죠? 오비랍토를 처음 시험에 이야기할 때는 얘가 굉장히 알을 까먹었네 해가지고 무서움 아니면 그 알모두 해가지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알을 품고 있는 것이 이제 나와요. 아하, 그래도 이건 도둑이 아니구나. 얘는 정말 알을 품고 있는 선량한 애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다이노스 어드벤처 영화 할 때 제가 시사회 때 강연을 했던 내용인데 거기 이제 엄마와 같이 나오는 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엄마하고 살 때 우리 인간하고 공룡은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교감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복제해가지고 키우는 애완형 같이 만들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됐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여러분 진짜 앞으로 여러분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룡알을 여기 전남 보성님 발굴할 때 여러 발굴했는데 산 위에 절벽 위에 보니까 뭔가 지금 달랑달랑 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로프 타고 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가서 이제 조심히 따라져 왔는데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나요. 알이 속에 비어 있는 거예요. 알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가지고 이 비어 있는 알이 과연 보니까 소리가 뼈가 있을 거야, 새끼 뼈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알 속에 들어있는 진짜 8,500만 년의 공기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알을 백큐 진공 상태에 놓고 6개월 동안 서서히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에서 나오는 공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대기 산소 농도가 29%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산소가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는 특히 29%가 되면은 27%가 되면 지금 산소 농도는 몇 퍼센트? 지금 산소 우리 대기권 산소는 22. 이 농도가 27%가 되면은 자연 바람이다. 바람과 바람이 툭툭 불면서 산불이 나요. 29가 되면 비가 쭉쭉 오는 날도 산불이 나요.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이거든요. 이렇게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렇게 나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에 나오는 공룡 화석지에 나오는 저런 목재 화석 대부분 타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굉장히 이제는 이런 연구에 아주 좋은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46억 지구 역사에서 5번의 세계적으로 아주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멸절면 시기가 있었어요. 백악기 말도 마찬가지였지만 페르미 말. 이때 멸절했을 때 그때의 신기는 산소 농도가 대부분이 12, 13밖에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산소 농도가 좋아지면은 굉장히 생명이 좋아지는 거고, 산소 농도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지구는 멸종의 시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폐렴기 때 멸종이 되다 보니까 전갈이라든가 이런 안 보이는 얘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구라는 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기후변화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룡 화석지에서 중생대에 백악기에 나오는 이 나무들이, 식물들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화석들 식물들이 앞으로 지구를 살릴 겁니다. 이 식물들 중에 일부는 신생대까지 다시 계속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은행 같은 건 고전들 살아서 마찬가지고, 이런 서바이벌 식물들이 이제 백악기 말에 완전히 탄소로 어둡해진 지구에서 공룡 멸종, 모든 생물이 다 멸종하고 있을 때 이 식물이 탄소 동화장해 가면서 계속 지구를 살리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중생대 끝날 때 신생대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돼요. 이 나무가 지금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이 불타지고 아마존을 자꾸 깎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화를 없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나무에 대한 연구, 이 연구가 중요하다. 여러분, 멸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운석충도술, 아까 쭉 여러분 여기 스티커 붙여놓고 보니까 화산활동, 운석충도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 있는 멘트를 흔들어서 멘트 가스가 아웃되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막히고,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져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더 플러스 하나 할 게 뭐냐면, 그 전에 주라기 말 백악기 시작할 때부터 공룡이 산란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것들, 중국에 발굴된 것들, 백악기의 후기에 발굴된 것들 대부분이 하나도 새끼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공룡 알을 발굴해가지고 봐도 새끼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산란, 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룡은 알을 부화할 수 있는 정도의 DNA가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누구 때문에? 지구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공룡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점점 애들이 이제 진화하다가 결국은 용광로가 먹힌 공룡이라든가 얘들이 다 멸절하고 마지막 수광류만이 이제 새로 관련 노력하는 몇 개만 남아 되는 건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지막 했는데 운석이 충돌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시너지를 높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발굴된 그 많은 곤충 화석들이 공룡뼈가 같이 나오는데, 이 곤충 화석들이 어쩜 조류 인플루엔자를 해가지고 공룡의 멸종에 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는 유럽에서 했던 파리 코로나 이게 또 이렇게 많은 것이 전염병이지만, 우리도 지금 보면은 공룡 시대의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동물이냐 아니냐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많은 종은 멸절했지만, 그러나 일부 수광류는 깃털 달기 시작했고, 깃털 달기 시작해서 지금의 새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백악기로 가면은 많은 나라의 공룡들은 대부분 다 절멸하고 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먹긴 용광류까지 다 잘 나오잖아요.
그것은 한반도가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안 좋아졌을 때 한반도와 중국 일부는 크고 작은 호수가 있어가지고 물 먹고 살기 위해서 호수가 말라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여기에서 와서 물을 먹고 걸어다니면서 남긴 그런 발자국이고 그들의 생명의 마지막 원천 이런 파라다이스가 한반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룡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깃털다리 공룡에 대한 의문도 아직도 되고 있는 건데 왜? 시조새는 쥐라기 때 졸레노센 독일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깃털다리 공룡은 그 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룡과 공룡 사이에서 링크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룡, 깃털다리 공룡을 발굴해야만 그 사이사이의 그 연결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화의 연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보면은 공룡 복제 가능하냐? 그래서 이 공룡의 연고를 가지고 계속 녹이고 얼리고 녹이고 하는 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DNA를 얻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지금의 그 모니터 속에서 풍 싸가지고 팔을 이용해가지고 보는 모니터에서 공룡이네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공룡은 다 암석입니다. 다 암석이에요. 모양만 그대로 나왔을 뿐이에요. 돌입니다. 돌. 여러분 공룡 발가락으로 버려 치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그 정도로 다 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녹여야만이 살아있는 DNA를 꺼내야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여러분이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꿈을 꿨어요. 세월호가 이렇게 쓰러지고 있을 때 선생님은 물었어요. 뭐 때문에 물었냐면 내가 임용을 한 4마리만 복제를 할 거예요. 임용 4마리 큰 거 해남이 고무수 12m짜리 복제해서 파삭파삭 하면서 다리에 딱딱 오프데이 걸고 끌고 가면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너무너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지금 모든 게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3D로 나오기 시작하고 칼라도 이제는 공룡이 박물관에 있은 그런 어두운 공룡이 아니라 전부 다 컬러풀해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그러나 여러분이 공룡이 내가 이 미래과학이라고 하냐. 공룡이 과거에 갖춰진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봤지만은 식물 연구해가지고 미래 기후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이 공룡은 남극에 가서도 공룡을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북극에서도 가장 높은 북위 80도에서도 발굴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룡 시대는 워낙 따뜻해서 남극 북극이 없고 전부 다 공룡이 살았던 거죠. 그 공룡 살았던 것들이 지금 가면은 남극에서 발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룡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이것들이 이제는 미래를 우리를 보면서 지구가 이렇게 산소가 지구가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텍사스나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말도 안 되는 눈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구가 계속 가속화 붙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는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이제 올해 쭉 보면서 뭐 저는 그 둘리 뭐 저는 관계없지만 둘리하고 뭐 이런 캐릭터 영화를 좀 이렇게 자문하고 박물관을 좀 만드는 데 자문하고 같이 쭉 가면서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같이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 공룡을 만들 때는 그 작가가 저희 연구실에 와서 두 달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한반도 공룡의 그 후속탄 영화가 이제 전박이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책 속에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써서 전 세계 한국의 공룡의 우수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공룡 대탐험은 워키미스 다이너스는 영국 BBC에서 제작한 것이 지금 전 세계 뮤지컬 공룡으로 지금 이렇게 공연하고 다니는 그런 책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허민 그 만화가 나왔는데 그 밑에 안철수
그 당시 컴퓨터 박사는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 전에는 방기문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 나오고 해서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의 이 한반도 남해안 공룡을 세계유산 해야 된다는 그 작품을 올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안 됐어요.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 형제를 위해서 제가 신발이 가장 먼저 달아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걱정하고 밤에 7시, 8시 왜 안 들어오냐 걱정하고,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막 수영을 다니고 포동 빠지고 다니고 좀 모험심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지금 몇 학년이니? 3학년이면 내가 2학년 때, 선생님 2학년 때 검은도라는 데 있어요. 검은도라는 여수 앞에 있는 검은도 있죠. 검은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검은중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거기를 가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백도까지 갔는데, 백도 가서 문어 잡고 낙지 잡고 앞에서 하는 걸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배를 타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뭘 관심 있었냐면 바다 밑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배 뒤로 와가지고 바다에 퉁 빠졌어요. 수영을 좀 해봤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차고 올라왔는데 그 순간이겠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다시 타고 올라와서 수영 보니까 배는 저만큼 있고 누구 하나 저를 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막 죽어라 헤엄쳤죠. 헤엄치고 이제 가는데, 마치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사촌 형이 오줌을 눌러 배 뒤로 후미로 와서 저 누구야 해가지고 갑자기 배 돌려가지고 오고, 저는 동아줄에 얹어서 올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해가, 지금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도 이해갑니다. 너 그때 죽었을 뻔했다. 죽었을 뻔했죠. 근데 그 죽음이 선생님이 여수 사도 발굴할 때 또 죽을 뻔했습니다. 목도를 가는데 먼저 선탑을 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무인도 섬에 내리는데 그만 이끼에 미끄러져가지고 쭉 빠져버렸어요. 앞에서 배는 이렇게 치고 있고, 대부분이 낚시한 분들이 이렇게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밑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여행을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많은 제자들이 또 일할 때 저를 이렇게 햄머로 찍어가서 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열정,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걸 뭘 해봐야 되겠다는 열정 하나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도 못 가보지만 해마다 우리 공룡 그 고비를 많이 갔습니다. 가서 이 고비 사막에서 공룡을 발굴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지만 제일 좋은 공룡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같은 백악 시대지만 우리는 완전 고아돼가지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정말 발굴하기 힘들고, 하나 뼈를 발굴하면 7년 걸렸잖아요. 코리아노사우루스 하는데 이름 붙이니까. 그런데 저기는 그냥 가면은 붓을 긁으면 툭툭 모양이 나와요. 왜? 그만큼 풍화를 많이 받고 사막화 돼가지고 완전히 소프트해졌죠. 이게 암석이. 대신 차이가 뭐냐, 여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바로바로 접착제 붙여가지고 단단히 만들어야만 되는 거고, 우리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냥, 대신에 코리아노사우루스 같이 완벽한 모양의 뼈를 또 발굴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한국을 불러들이고 교류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제 저는 제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제자들이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됐고, 저기에서 지금 왼쪽에 하고 있는 저 남자친구는 현재 지금 캐나다 석유회사에 근무가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여학생은 공룡 공부한다고 미국 가더니 갑자기 로스쿨로 바꿔가지고 현재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것도 좋아합니다.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저는 지난번 차이나 프레스에서 4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나온 건 1시간 이하죠. 근데 저 아니에요? 거기 해준 옷이에요. 여기 질문한 사람들이 워낙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저거는 재밌대요. 왜냐면 이거 질문 미리 안 해줘요. 막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장면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공룡뼈가 나오는 곳이 아직도 없고, 깃털 달린 공룡 화석을 아직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북한 신의주 쪽에 나오는 시주새인데 어제 또 신문에 나왔어요. 어제 신문에 북한에서 뉴스를 또 냈죠. 그래가지고 신의주에서 시조새 같은 걸 발견, 이미 시조새는 김일성 대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걸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 통일이 되는 거 아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그거 하나 숙제입니다. 선생님 북한 가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북한에 가서 정말 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안 보이는 북한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어야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은 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그 중에 이렇게 진지한 강의는 못 솔직입니다. 제가 강의 많이 좀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산만스럽고 어떨 때는 선생님 와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강의하는. 근데 우리 광주공학관에 오는 이 부모님과 어린이들은 공룡 안 해도 됩니다. 공룡하면 좋고 다른 거 하더라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꾸셔가지고 미래는 우리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 하면 돼요. 자,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미래는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넘긴 했는데 질의응답 우리 또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좀 질문까지 받아보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 공룡 머리뼈에 있는 구멍은 뭐예요? 선생님이 물 보고 얘기할게요. 공룡의 머리에는 그 종류가 단공룡, 이공룡 이런 말 들어봤어요? 눈, 코, 입이 있는데 이 구멍이 따로 있어요. 이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공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어일 수도 있고 종이 달라요. 그래서 공룡에 있는 그 머리뼈에는 특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룡이라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악어라 붙이게 해요. 그래서 머리뼈에 있는 특징은 다른 부위의 있는 특징보다 훨씬 더 공룡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룡은 뼈를 다른 몸체 전체 아니고 머리뼈만 발견해도 새로운 종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중요하다. 좋은 질문입니다. 고성 NCS가 어떤 과 공룡인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우리 질문한 사람들 좀 선물을 주지, 선물. 어떤 과 공룡? 근데 질문하면 선물하고 또 맞추면 선물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생은 어떤 과, 어떤 종류 같아요? 초강류 종류 같은데요. 조강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강류에서 약간 오리주둥이 모양. 오리풀이 공룡과 머리가. 혹시 힙실로포드는 알죠? 높고 구불거리는 이빨이란 뜻의 힙실로포드는 원시 조강류입니다. 맞았네. 그거 하나 선물 주세요. 네. 공룡은 잘하는구나. 선생님도 잘하는데 힙실로포드는 좋은 유목입니다. 다만 왜 특징이냐면 힙실로포드나 대부분 저강류는 두 발로 앞에는 잘 이렇게 떠다니는데
코레나사우루스는 발보다 보니까 앞뒤하고 배의 발이 같아요. 길어요. 그래서 특징은 뭘 했느냐, 뭘 팠느냐, 공룡을 안에 도와줬느냐,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코레나사우루스는 완전히 특징적인 것으로 유능합니다. 입술 보는과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죠. 또 다른 질문요?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 종류가 얼마나 돼요? 한반도 사람 공룡 아까 본 대로 공룡 뼈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혀진 거는 3종. 뼈. 발자국으로 보면은 공룡 발자국으로 보면은 종류가 한 6개 정도 되고 익룡 발자국으로 봐서는 6종. 아까 새 발자국으로 봐서는 8종. 신종은 새로운 이름이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룡 발자국하고 공룡 뼈하고 이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공룡 뼈는 하드로사우루스는 이제 하드로사우루스 이름 붙이죠. 근데 발자국은 하드로사우루스가 밟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걔가 밟았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드로사우루쿠스가 이름도 별도로 붙여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R이면은 R이 O를 붙여요. 앞에다가 우 스페시스, 우 지너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뼈에서 이름 붙여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빨 있었죠. 이빨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루스 프리데 이런 거는 티라노사우루스 과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히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슷한 이름 붙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인을 찾는 거죠. 아무튼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종류들을 신종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질문 많네요. 공룡 발굴하는 데는 보통 몇 일이 걸려요? 며칠 내에 너무 있어요. 몇 달, 몇 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룡 발굴은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는 되게 힘들어요. 그 좋은 질문인데 아까 고비 사막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발견해가지고 발굴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4명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발굴해요. 거기는 이제 일단 머리만 가도 되니까. 근데 한국은 아까 코리아사우루스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어요. 발굴부터 전부 다 이 처리 프리페레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붙여서 색이 너무 나올 때 7년 걸렸어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데서 일을 하냐? 쉬운 데 가서 일을 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한반도 공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기 공룡은 며칠 있다가 태어나요? 아기 공룡? 아기 공룡 부화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알은 거기 이제 그 모래나 이게 온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파충류라고 생각하면 거북알이 어느 정도 시간대에 나오느냐, 악을 나오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룡은 정확히 몰라요.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알은 무슨 알이라고요? 공룡알이에요. 공룡알이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공룡알은 나오기도 힘들고 깨기도 힘들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는데 시간적인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그 모래 온도에 따라서 29도, 27도, 31도 달라져요. 29도 정도면 완전히 중간에 암수가 같은 종류가 꽤 나옵니다. 이렇게 그 모래 속에서 그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바뀌게 되고요. 한쪽은 완벽하게 암수가 나오고 또 수컷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저희 일단 그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한 6분 정도 주셨어요. 거기서 한 2가지 질문만 짧게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정은으로 질문해 주신 분, 여기 우리 친구구나. 맞는데요. 처음 발굴을 할 때 어떻게 발견을 하고 어떻게 공룡이 살았을 만한 장소를 계속 발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만이들은 산삼을 찾기 위해 온산을 돌아다니는데 공룡 화석을 처음 발견하는 절차랑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좋네요. 신만이 같이 그냥 부지에 돌아다녀가지고 정말 확 발견해버리면 얼마나 그 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견하더라도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원이 못 받으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죠. 공룡을 이제 처음 발굴할 때 발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대 환경의 땅이냐를 봐야 돼요. 암석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암석. 예를 들어서 변성암 같이 막 변해버린 것들은 나오기 어렵고, 그다음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암 같은 백두산 천지나 제주도 같은 데는 나오기 어렵잖아요. 또 시기도 안 맞고 그냥 신생대고 중생대 공룡 시대에서 퇴적층이 많이 있는 층을 찾아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남북도 하나가 큰 호수였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해남에서부터 진도까지 저기 지금 관매도까지 한 호수, 지금 바다지만 호수였어요. 그 다음에 저기 화순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었고, 충청도 있고 호수가 하나 있었고, 시와 호수가 있었고, 이런 호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공룡들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룡은 색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네, 여러분. 공룡의 색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공룡의 기준? 공룡 색. 아까 말하다가 뭐였는데 어떻게 말 안 한 걸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색은 멜라닌 색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깃털되는 공룡 있잖아요. 깃털되는 공룡에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색깔에 있는 그 원쪽 멜라닌 색소를 끄집어내서 다 조사해봤더니 칼라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깃털되는 공룡을 좀 발견해야 돼요. 깃털을 발견해가지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